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할 때도 많이 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슴 재수술을 하는 원인은 이전 수술에 의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특히 텍스처드 보형물로 수술하셨던 경우에는 그 텍스처드 보형물의 표면에 의해서 피막이 두껍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물이 고이는 장액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ALCL 같은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막 전 절제 수술을 동시에 하면서 재수술이 이루어지고요. 그보다는 최근에는 가슴 성형 수술에 의한 여러 가지 미용적인 합병증, 리플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변형, 모양의 비대칭, 그리고 원하지 않는 모양, 그리고 스무스 보형물로 인한 밑빠짐 등으로 재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할 때 피막 전 절제술을 무조건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형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이 보형물에 대항하는 방어 기전으로서 피막이 안정적으로 얇게 이루어져 있다면 굳이 그 피막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형물을 다시 삽입했을 경우에 다시 피막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막이 두꺼워져서 구형구축을 유발한다거나 혹은 그런 피막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 장액종이 동반되었던 경우는 피막을 모두 다 제거하는 피막 전절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초음파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피막 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가슴 재수술을 할 때 기존의 절개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오지님들도 많으세요. 특히나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경우에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재수술이 가능한지 이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 혹은 합병증을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피막을 걷어낸다든지 혹은 밑빠짐이 생겨서 밑선 찝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밑선 절개를 통해서 재수술이 이루어지고 흉터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재수술을 할 때 평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평면을 근막하로, 유선하를 이중평면으로 층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전 수술의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따라서 층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심하고 원래 대흉근이 큰 오지님께서 만약에 가슴 볼륨이 작게 수술하시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근막하로 평면 변경을 하고 나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더 큰 볼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평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이중 평면을 더 보완을 해서 이전 수술로 인한 부작용 혹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되겠죠. 간혹 이전 수술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재수술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오주님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내 몸이 그 보형물 수술로 인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야 재수술을 했을 때 구형구축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이 모두 다 끝나야 재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 피막 등의 손상을 적게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급한 마음에 오시더라도 6개월간의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다만 수술 이후에 피가 고였다거나 물이 고였다거나 급성기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재수술을 할 때 첫 수술보다 회복 기간이 더 많이 걸릴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 몸이 아픈 거를 말을 하느냐 혹은 내 몸의 회복 정도를 보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물론 몸에 회복되는 과정은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수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피부가 늘어나는 압박 통증은 재수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 수술로 인해서 보형물이 들어가 충분히 피부를 늘려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에 얼마나 빠르게 복귀할 수 있냐는 케바케겠죠. 재수술 상담하러 오셨을 때 저는 이전 병원 정보와 보형물 정보, 수술 정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들마다 수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보형물로, 어떤 절개로, 어떤 평면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재수술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수술을 통해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부작용과 합병증이 따릅니다. 저희가 항상 오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수술할 때에는 이전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최대한 생기지 않게, 그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재수술을 앞두고 계신 오진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